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 남욱 변호사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만배 씨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7명에게 3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곧 귀국해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받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경선 이의 제기에 대해 논의합니다. 본경선 레이스가 한창인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컷오프에 탈락한 후보들에 대한 구애에 나서는 등 우군 확보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4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위드 코로나를 위한 첫 회의를 엽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원정 경기로 치러진 월드컵 최종 예선 조별리그 4차전에서 손흥민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이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승점 1점을 추가한 축구대표팀은 이란에 이어 A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동해안은 아침까지, 제주도엔 오후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까지 오르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배임과 횡령, 뇌물공여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제 검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천화동인 이론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배임과 횡령, 뇌물 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영장에도 올해 초 김 씨가 건넨 5억 원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 측은 조사 하루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차장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남욱 변호사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7명에게 3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곧 귀국해 조사에 응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혔지만 해외에 체류하면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 변호사가 어제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언론에 입을 열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로비에 350억 원이 든다는 얘기를 했고 로비 대상은 대부분 국회에서 의혹이 제기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분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대장동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지만 이익 배분 구조를 누가 짰는지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이 대장동 토지 수용에 협조하는 업무를 했고 2015년 이후에는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과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조만간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을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효표로 처리된다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순회 경선 도중에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최종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그제 이낙연 캠프 측은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사퇴 이전에 획득한 2만 8천여 표를 유효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식 이의 제기했습니다. 당 선관위가 무효표로 처리한 이 2만 8천여 표가 만약 유효표로 인정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49.32%로 득표율이 낮아져 과반에 미달한다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결론 내겠다고 밝혔지만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의 반발이 거센 탓에 부담을 느껴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른 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이라며 당 지도부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송영길 대표가 공정하지 않고 일방에 치우쳐 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설령 당무위를 연다고 하더라도 결선 투표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를 상대로 한 첫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캐물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 주자로 나서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운운하고 있어요. 중간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공표를 해주셔야 된다. 만약에 그 의혹이 의혹대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아주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자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제보와 관련돼서 조언을 해서 결국은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사안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도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변협에 수임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엄호에 나선 겁니다. 수임 내역과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내용은 개인의 어떤 관련된 어떤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 권한 밖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자기 변호하던 변호사들에게 수임료를 특정 기업이 대납을 했다. 공수처 수사해야 되잖아요. 예? 관심 없으시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거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미 국무부가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관련해 곧바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그런 의도가 없다는 뜻으로 화답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만한 행동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자 미 국무부가 하루 만에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미국을 비판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곧바로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웅수하면서 외교를 통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입니다. 김정은의 미국 적대적 비판에 대해 미 국무부가 곧바로 그렇지 않다고 응수한 것은 일단 서로의 대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대화에 나설지 북한의 행동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4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는 4차 대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도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71명입니다. 전날보다 200명가량 늘어난 수치지만 평균적인 유행 규모는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감염도 재생산 지수는 0.89로 그 4주 연속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서 1 이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연휴 기간 이동량이 증가하는 등 위험 요소가 남아있어 앞으로 2주가 일상 회복을 가늠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월의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일상 회복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오늘 오전에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갖습니다.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를 필두로 관계부처 장관과 분야별 민간위원 등 40명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엔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데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어제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에서 현장 근로자 3명이 탄 승용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진해 2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출근길이었다는데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몰던 소나타 승용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조수석 탑승자는 숨졌고 뒷자리 동승자는 다쳤습니다. 3명은 모두 한 차에 타고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동승석에 앉아있던 동료는 구급차가 올 때만 해도 의식은 있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탑승자 중 한 명이 차가 왜 이러냐, 시동을 꺼라라고 운전자에게 소리치는 음성이 녹음돼 경찰이 급발진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차량 결함이나 아니면 운전자가 박스를 잘못 밟았거나 하나 원인을 두고 이제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가수에 차량 감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의 충돌 논란이 불거진 심석희 선수의 체육상 수상을 보류했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에 면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도 심석희 선수의 고의 충돌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15일로 예정된 대한민국 체육상에서 심석희가 수상하는 것을 두고도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상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까? 심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체육상은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선수와 지도자 등을 시상하는 행사로 심석희는 2014년 소치와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포함해 메달 4개를 따낸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심석희가 평창올림픽 당시 팀 동료들을 험담하고 1000m 결승에 함께 나갔던 최민정과 고의로 충돌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문체부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에 따라 심석희의 국가대표 자격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국가대표 선수 자격 문제까지
앞으로 심하게 논의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민정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심석희의 고의 충돌 의혹을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코트라에서 또 성범죄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상급자의 2차 가해까지 이어졌지만 가벼운 징계에 그쳐 제19 감싸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국정감사장. 당시 코트라 간부의 성범죄 정황이 잇따르고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사장은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하리무역관이 성추행 강간 혐의로 현재에서 구속됐던 사건 알고 계시죠? 징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그런데 코트라가 여전히 제19 감싸기를 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MBN이 입수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여직원 A씨의 상관인 B 과장은 주변 직원들에게 A씨가 회식 뒤 동료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우울증을 호소했고 결국 2달 만에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A씨가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벌어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면담을 맡은 C 처장이 도리어 A씨는 안고 싶을 때도 있다며 상상을 너무한 나머지 입 밖으로 잘못 나왔을 거라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B 과장과 C 처장 모두 감사에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됐지만 징계 수위는 국감 직후인 지난해 10월 말 둘 다 6단계 중 가장 낮은 견책에 그쳤습니다. 이후 A씨는 회사까지 그만둬야 했는데 가해자에게는 여전히 관대한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4개국의 해외 무역관을 두고 있는 기관에서 성희롱과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는 것은 국가적 수치입니다.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코트라 측은 죄송하다며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6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산업 폐기물이 발생하죠. 이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요.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며 탄소 가스도 줄일 수 있다면 일석이조겠죠. 박통일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산에 있는 산업 폐기물 소각장. 크레인으로 폐기물을 집어 파쇄기에 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잘게 부서진 폐기물은 압축 후 소각로로 옮겨져 1000도씨가 넘는 열에 연소됩니다. 이곳에서 처리하는 폐기물량만 하루 463톤.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를 받고 있고 또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오염 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생긴 열은 그대로 고압의 증기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소각장에서 만들어진 증기는 이 관을 따라 인근에 있는 공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기업들은 이 증기를 받아 연료를 쓰지 않고 생산에 필요한 정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각업체는 폐기물에서 발생한 열을 팔 수 있고 인근 기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열 판매로 얻은 수익은 250억 원. 인근 기업에서 절약되는 석유의 양은 5천만 리터로 온실가스 15만 톤을 줄일 수 있는 규모입니다. 폐기물을 사용해서 스팀을 생산하면 화석연료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어서 환경을 위해 폐기물 처리는 꼭 필요한 상황. 하지만 아직 폐기물을 태워 발생한 열이 버려지는 곳이 많아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코로나19로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청각 장애인들에겐 보고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습니다. 수어 방송이 없거나 자막이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들을 위한 미디어 포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TV 속 진행자가 한 말이 옷이 너무 이쁘네. 자동으로 수어로 변환됩니다. 인공지능 AI가 영상 속 음성을 수어로 바꾸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청각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용 TV에선 실시간으로 자막과 음성이 제공됩니다. 비장애인들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처럼 장애인들도 미디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향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미디어 포용 정책으로 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도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학습을 통해 예능방송 음성도 AI의 표정까지도 살려내는 게 목표입니다. 방통위는 또 VOD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화면 해설과 수어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함께 고령층 등이 재난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도록 문자 음성 해설과 수어를 전달하고 TV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에서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 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 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지하철 소음으로 전기를 만들어 광고판을 켜고 원예용 커터칼에 안전장치를 달자.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건 모두 학생입니다. 전 세계 16개국, 초, 중, 고 대학생 400여 명이 참여한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버려지는 에너지인 지하철 소음과 진동을 전기로 바꿀 수는 있을까? 19살 신승준 씨는 이 기발한 생각을 에너지 컨버터로 현실화했습니다. 전기는 지하철 광고판으로 공급합니다. 제가 만든 발명품들이 나중에 더 실제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예용 커터칼에 움직이는 안전장치를 달았습니다. 칼날이 향하는 부위에 손이 베일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발명품은 학교에서 원예 실습을 하다가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착안했습니다. 실습 시간에 접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손이 다치게 되어서 안전장치가 있는 칼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재기발랄한 청소년들의 생각이 모여 지나치기 쉬운 낭비를 막고 생활 속 불편을 고칠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세계 여성발명 기업인 협회가 개최한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에는 16개국 400여 명의 학생이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로 경쟁을 펼쳤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전 세계에 100마리도 남지 않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뿔제비 갈매기가 전남의 무인도에서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으로 5번째인데 생태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는 데다 60여 년간 멸종된 줄 알았던 희귀한 종이라 더 반가운 소식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하얀 머리의 갈매기들 사이 머리에 삐죽삐죽 검은 뿔 모양의 깃털이 바짝 솟은 갈매기. 날개 밑에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새하얀 새끼 한 마리를 품고 있습니다. 어미새가 물어온 큰 물고기를 덥석 집어삼키고 어른 새들의 보살핌 속에 곤히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지구상에 100마리도 채 남아있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뿔제비 갈매기입니다. 검은색 깃털과 노란 부리끝 검은 점이 특징인 뿔제비 갈매기가 지난 2016년 전남 영광의 육산도에서 처음 포착된 이후 이곳에서 5번째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5년 연속 한반도에서 번식한 건데 현재 파악된 번식지는 전 세계 중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섬 단 5곳뿐입니다. 출입이 통제되어 사람의 간섭이 없고 그리고 번식 시기인 4월, 6월에는 태풍의 피해도 없는 지역입니다. 갱이 갈매기하고 서식하고 있어가지고 교작 위험도 없는 아주 유리한
서식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3월 말에 국내 번식지에 도착한 후 4월에서 5월 산란을 시작해 7월 말에 번식지를 떠나는 번식 과정도 확인됐습니다. 63년간 멸종된 것으로 추정돼 온 데다 현재까지 생태에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는 만큼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추가적인 서식지 보호 및 관리 대책과 함께 기초적인 생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미국에서 장애가 있는 흑인 남성이 경찰에게 머리채를 잡혀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마약 소지가 의심됐다는 건데 과잉 진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인 운전자가 경찰관과 옥신각신 말다툼을 합니다. 경찰이 마약 소지가 의심되는 차량을 수색하려는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I'm not getting out. I just told you I'm a paraplegic. I cannot get out. So you can cooperate and get out of the car. I'll drag you out of the car. Do you see your two options here? I know I'm not right. Now, what would you like to do, sir? I would like for you. 결국 경찰관은 운전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내동댕이 친 운전자를 몸으로 누르며 수갑을 채운 뒤 경찰차로 질질 끌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체포된 흑인 지체장애인 클리포드 오원스비의 차에선 현금 2만 달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마약 거래와 관련됐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오원스비는 정당한 돈인데다 차에는 마약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원스비는 경찰의 체포 과정이 불법적이고 인종차별적이었다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ssumption that because they're from a particular community, a particular culture, then we assume, unfortunately, sometimes criminality just based on that.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지자 데이턴시 당국은 경찰은 시민을 존중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흔히 도로 위에선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난다고 하죠.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주위를 살피고 또 살펴야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고속도로, 구멍난 타이어 때문에 차량 한 대가 멈춰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험사에 연락하는 동안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다가오는데요. 그 순간 느닷없이 픽업 트럭 한 대가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피한 순찰대원은 무사했고 서 있던 운전자도 경상에 그쳤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주해 수색 중이라고요. 고속도로에선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을 풀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에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상입니다. 오프로드에서 고개에 가까운 주행을 위해 만들어진 오토바이를 트라이얼 바이크라고 하는데요. 건물 꼭대기에서 아주 짜릿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하나, 둘, 셋, 점프! 트라이얼 바이크를 타고 에스토니아의 30층짜리 쌍둥이 빌딩 꼭대기 사이를 건넜습니다. 이 여성 운전자는 유럽에서 가장 실력 있는 운전자 중 한 명인데요. 무려 117m 높이에서 과감한 점프를 한 끝에 도전에 성공한 겁니다. 물론 안전장치 없이 그냥 건넌 건 아니고요. 빌딩 사이 전선에 바이크와 운전자를 연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그래도 저런 도전 아무나 할 수 없겠죠. 특수효과가 아닌가 눈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결국 한순간이네요. 영국 노스워크셔주 석탄화력발전소의 대형 냉각탑 4개가 굉음을 내며 무너집니다. 91m 높이의 견고해 보이던 냉각탑이 정말 폭삭 무너지는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운영됐던 냉각탑을 폭파한 건 영국 정부의 탈석탄 정책 때문인데요. 지난 8월 발전소의 냉각탑 8개 중 4개가 먼저 폭파됐고 이번에 남은 4개가 철거된 겁니다. 이제 이곳에는 대형 유통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겉옷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은 14.9도, 가평은 10.6도로 출발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서늘함이 감돌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 한낮 기온은 쑥쑥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25도, 담양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9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제주에는 태국 무렵까지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또 강원 중남부에 위치한 동해안을 따라서는 오늘 아침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그 밖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낮까지 빗방울 정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9도, 광주 17.1도, 부산은 17.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대전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는 26도 예상됩니다. 주말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한 차례 가을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비가 내리고 난 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듭니다.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